네, 이번 주는 우리 홍 박사님하고 네. 이슈 들어왔습니다. 저번 주 우리 금요일 날 대전에서 토크 콘서트 행사 잘 치르고 홍 박사가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아이디어요. 좋았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니까. 또 한 3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 다 오셔가지고 맞아요. 거기까지 그 주말에 맞아요. 와주신 분들 그 더운 날 그러니까요. 정말 그분들 생각하면 감사해서 아이 이제 가끔씩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좀 지칠 때 있거든. 계속 하시니까. 막 준비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또 내가 이제 특히 스트레스 받는 거는 좀 알아보려고 담당 형사 그냥 어렵게 한 4다리 3다리 건너갖고 전화 연락 딱 하면 그냥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연락이 안 돼갖고 그냥 끊기고 이런 막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이거 진짜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한번 하면서 구독자님들하고 만나고 나면 그런 생각 싹 사라져요.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힘이 막 나잖아요. 그리고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날 많이 힘들었죠. 그날요? 그날 또 오전에 그 강의하고 그러니까 막 또 강의하고 왔잖아 또. 넘어오고 이래가지고 연 교수도 공주에서 강의하고 택시 타고 넘어오고 막 그렇게들 해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보람이 있었고 와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요. 이제 다음번 이제 또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 콘서트. 어디로 이제 가야 될까요? 이제 강원도 쪽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좋아요. 전 좋죠. 고향이잖아요, 고향. 오늘 이제 우리 그 갔다 온 사이에 이슈 이렇게 보니까요. 네. 몇 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네. 연 교수랑 내가 이 방송을 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후속 뭐였냐면 조치? 저번 네. 주에 했던 내용인데 광주 지역에서 보도방 하는 사람들이 네. 2명이 칼로 공격당해 갖고 보도방 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은 사망하고 네. 한 사람 중상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유흥업소 업주하고 보도방이 업주들과의 마찰 부분에서 이제 야기됐다는 걸 저번 주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예. 그거 나가고 뭐 우리 방송을 꼭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전남 경찰청에서 바로 보도방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중 단속한다고 그러면 네. 이제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집중 단속에 많이 해봤지만요. 네. 집중된 단속 그 지시 딱 떨어지잖아요. 네. 눈에 불 켜고 잡으러 댕겨요. 그렇죠. 이제 막 딱 잡는 게 목적이니까. 그 타이밍이 딱 정해져 있거든. 한 달, 3개월. 예. 요 3개월 동안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1, 2, 3등 나누고 평점 내고 그러기 때문에 네. 눈에 불 켜거든요. 네. 그걸 시작을 했어요. 오. 그것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지간하면 안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네. 신청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방 이권을 둘러싸고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 사건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요것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 정도 되겠네요. 네,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전남청 수사부장이면 경무부가 아닐 거예요. 경무관. 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합동 대응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의 보도방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들끼리의 이권 다툼. 네. 그다음에 폭행, 협박, 공갈 뭐 예.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종사자들 여성들이 사실은 피해자죠. 그렇죠. 종사자들의 어떤 피해 이런 등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네. 이 단속에 형사기동대 동원하고요. 오, 예. 기동순찰대도 동원하고요. 예. 각 일선 경찰서 강력 형사팀이 다 동원된대요. 와, 엄청 인력을. 그러면 이거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 이제 그래서 이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챙긴 돈 있잖아요. 범죄 수익금. 예, 범죄 수익금. 이거는 몰수 추징 보전한대요.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추징도 때리고. 추징, 예.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전남경찰청 관할 내에서는 네. 보도방은 9월 11일까지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요런 게 대체로 홍 박사님 떨어지잖아요. 한 지역에서 네.
그러면 이게 전남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주변에 서울이 다, 어쩌면 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전국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이걸 기화 삼아서 네.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영역이기도 했어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 보도라는 뜻을 보면 뭐 이끌고 뭐그 간다. 선도해준다 예, 예. 뭐 이런 그 보도거든요. 근데 어디 그런 이름에다가 그러게 갖다가 말이에요. 저 여성 저 종사자들 접객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예. 유부녀들도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그 인력풀을 만들어 놔요. 그렇죠.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도방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 보도방에서 유흥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 아가씨 몇 명 보내주세요. 또 뭐 그것도 한다더라고. 뭐 연령대별 뭐 신장 사이즈 예, 예. 뭐 이런 거를 뭐 해가지고 뭐 몇 살 가량의 뭐 키는 큰 아가씨들이 좋겠어 뭐 어쩌고 이렇게 손님 취향에 맞게 유흥업소에서 연락을 하면 보도방에서 딱 보고 있다가 그 적정한 사람은 그걸로 보내준다는 거야. 네네. 그 보내주면 보도방에다도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수수료 같은 거죠. 내가 중개. 보니까 뭐 이제 여성들이 가갖고 뭐 1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으면 뭐 이를테면 뭐 5만 원을 몇만 받는다. 원, 예. 뭐 이를테면 난 네. 그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받는 거에서 결국은 떼가는 거. 떼가는 거예요. 보도방에서 떼고. 예, 맞아요. 어? 예. 그게 결국 착취죠, 어떤 면에서 뭐. 착취입니다. 그것도. 예.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서 보도방에 이제 그 여성 접객원을 그 통제를 딱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근데 그렇죠.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이들끼리는 이거 운영하는 애들은 대체 껄렁껄렁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조폭도 있고. 예. 그러니까 지들끼리 딱 이렇게 돼가지고 보도방 연합회 같은 거 만들어. 아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 보도방이 한 10개가 있다면 10개의 연합회가 딱 돼 있어갖고 사실은 한 뭉치처럼. 이제 예, 그 예. 찢어서 주고 그 지들이 또 아니 저 유흥업소에서 한 사람 부르는데 뭐 10,000원 받던 거다 그러면 야 이번 기회에 우리 10명이 모여갖고 야 우리 5,000원 올리자. 담합 같은 이를테면 거네요. 예, 15,000원을 받자. 예. 그럼 유흥업소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얘들한테 5,000원을 더 준 거예요. 15,000원으로 주는 거, 10,000원 주던 거. 이를테면. 예, 예. 근데 그 돈은 누가 결국은 손님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거죠. 보면. 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 바가지 안 씌우면 유흥업소 업주가 또 손해 보는 쓸 거겠죠. 거고, 예.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유흥업소 업주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가지고 보도방 안 써. 예, 예, 예. 예전처럼 그냥 아가씨들을 그냥 우리가 직접 고용하겠어. 연락을 우리 직접 룸사롱에 해서. 예, 예. 그냥 그래 룸사롱으로 출근하게 해서 네. 룸사롱 대기실에 있다가 손님 오면 가는 형태로.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흥업소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유흥 종사자는 유흥업소에서는 일종에서는 일종, 예. 수작, 술을 주고받거나 예. 유흥, 노래를 부르는 행위,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흥 종사자로서의 네, 네. 그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른바 이종. 얘기하는 이차라고 하는 성매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죠. 그렇죠. 그거는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근데 유흥업소에서 예전에는 아가씨들을 이렇게 전체 그렇게 고용했잖아요. 고용했고 있다가 예. 왜 직접 고용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선불금이라는 게 있었어. 예, 맞아요. 그 아가씨들을 데리고 올 때 직업 소개서나 이런 데다가 선불금으로 아가씨 비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줬어요. 예. 그 주구지 그 아가씨는 어떻게 보면 빚에 의해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 거야. 빚 갚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안 그런데 또 네.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네. 그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아가씨가 예. 또 유흥업소 등치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자, 돈 땡겨 가지고. 선불금을 딱 한 1,000만 원을 땡긴 다음에 예. 유흥업소 사장이나 마담이 있을 때 2차 나가는 거를 가요. 네. 그리고 그걸 기재를 다 해놔요. 그리고는 니네 업소에서 나 2차 내보냈으니까 성매매 시켰으니까 이거 물고 늘어질 테니까 예. 그거 만약에 성매매 그거 걸리면 그 영업소 문 닫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유흥업소 업주가 꼼짝없이 선불금을 뜯기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선불금 안 반대네요. 받고 그냥 방출. 예, 예. 그것도 딴 데 가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댕기던 그 아가씨를 저희가 상습 사기로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구속도 했어요 제가. 네, 네. 한 20몇 군데에서 네. 수억에 수억 그런 식으로 댕기면서 그 마담이나 실장이나 유흥업소 사장이 성매매를 안 내버려 주니까 자기가 왜 안 내버리냐고 항의를 해 오히려 물고 늘어질 거리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내보내니까 그거 물건을 선불금 땡겨먹고 도망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닌 여자가 있어서 상습 사기로 우리가 구속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불금 관련된 것 때문에 네. 유흥업소에서 아가씨를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방에서 이제 공급을 받았단 말이야. 네, 네. 그랬더니 그 보도방이 뭉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유흥업소한테 장난을 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예. 유흥업소 업주들끼리 또 모였어. 야, 보도방 쓰지 말자. 우리가 알아서 하자. 우리가 그냥 그전 형태로 아가씨 직접 고용하자. 예. 다소 힘들더라도 선불금 빼더라도. 네. 그렇게 하니까 보도방에 있는 사람들은 안 불러 이제 보도방을 이용을 안 해. 예. 그러니까 보도방 애들이 열받지. 그렇죠.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유흥업소 물고 넣어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불법 퇴폐 영업한다 뭐 이런 거 등등이잖아. 네, 네. 그 지들끼리 모여갖고 머리띠 들고 자정운동 그거 하는 거야. 유흥가야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유흥업소 니네 문 닫아라 이거지. 그렇죠. 우리 이게 그건 참 뻔뻔한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요.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그러니까 게 나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 이제 유흥업소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 낀 보도방 그 고참이 네.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저 나름 중재를 하다가 그 후배 보도방 애들이 당신이 뭔데 유흥업소 우리 쪽 왔다 갔다 하면 당신 무슨 대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배놈들이 그런다 해서 칼질한 거거든요. 에휴.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요 방송이 아마 여기저기서 나오고 우리도 했지만 네. 나오니까 전남청에서 칼 빼드린 거예요. 잘하셨네요. 이거 근데 왜 교수님 우리 이제 유흥가 같은 데 가면은 그 검정색 차종 얘기해도 되나? 그 카니발? 거기에 맨날 그 노래방 지나가면 거기 서가지고 이제 그 맞아요. 아가씨들 내리고 그 타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죠. 예, 또 지나가면 또 어떤 차가 멈추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다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딱 교폭들이 껄렁껄렁해 많아요. 보여잖아요. 맞아요. 예. 걔들이 이제 배달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명백히 직업안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 무슨 사업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직업안정법 예,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등등해서 아마 9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꽤 많이 떠서 막 신문에 보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그러게. 내 말 틀린가 보세요. 계속. 이제 언론도 많이 큰 건 하면 예. 또 특이한 거 하면 언론에 띄울 겁니다. 그거 막 나오면 다른 지방청에서도 눈 이렇게 뜨고 있다가 야 우리도 해. 그러다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요. 근데 된소리 한번 맞을 필요는 있어요.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정당하게 내고 그럼요. 그런 일로 돈벌이를 해야지 이런 불법적인 일로 돈벌이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불법 보도방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이게 두 번째 이슈 보면요. 네. 이거는 저도 속상했었던 건데 네, 기억나요.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뭐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거 우리 방송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했었어요. 네. 작년 8월이죠. 작년 이맘때 여름. 여름입니다. 8월에 새벽에 네.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야산에 차가 올라갔죠. 네. 그 차 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유. 그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아버지, 친부. 친부. 네. 그 다음에 피해자는 고등학생 딸하고 중학생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인데 네. 이 내용은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할머니, 네. 자기 어머니, 아마 엄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기 어머니 집에 이제 자기 딸과 아들을 맡겨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네, 네. 사이가 안 좋았대요, 엄마하고 지가. 네. 그러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 자기도 이제 그만 살고 싶었고 네. 내가 죽으면 애들 할머니가 아마 여전히 구박한다고 핍박할까 봤어요. 봐. 핍박한다고 예. 아예 데리고 가겠다. 그럼 지 이건 생각이지. 이런 도라이 같은 놈이지 이게. 그러니까 미친 것도 아니고. 예. 정신 나간 놈의 새끼지. 그래가지고 애들을 현장학습까지 하고 예. 요즘에 현장학습 신청하면 결석 처리 안 된다며요. 하니까. 예.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경남 남해하고 부산 같은데 이런 데를 좀 여행을 했어요. 네. 애들이 얼마나
아빠랑 같이 하는 좋았겠어요. 여행 들뜨고 설레었을까요? 그래 아이가 교수님 그 남긴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빠한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 이렇게 아들이 말했다고도 하잖아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차 안에서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아빠한테 쓴 아들 중학생 아들의 편지예요. 네. 같이 여행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 근데 이거를 이 앱이라는 놈은 읽어보지도 않았죠. 결국은 정말. 읽어보지도 나중에 주려고 했던 건데 사망한 거죠. 살해된 거죠. 얼마나 마음 아파요. 여기 내용이 나오면 범행 당시에 애가 중학생 애가 살려달라고 애원도 했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살해를 해버리니 이거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죠. 응? 그리고 교수님 제가 그 왜 우리 토크 콘서트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도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꼭 지는 안 죽잖아요. 이런 놈들이 늘 그렇지. 늘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지는 뭐 어머니하고 갈등을 겪어서 내가 죽으면 애들이 어떻게 이제 학대당할 할머니한테. 거니까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학대당할 거니까 그래서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검찰에서 보니까 최종 조사한 거 보니까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을 했고요. 범행 후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뭐 이래서 검찰에서는 이거 얘 사형구형했어요. 솔직히 말해 이거 사형감이죠. 이거. 어? 짜증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자꾸 사형 얘기만 하면 혈압이 올라 정말. 정말 이거 그럼요. 얼마나 매정해요. 이런 게 사형 안 되면 어떤 게 사형돼야 돼요, 그래? 이 애들이 얼마나 극도의 공포와 배신감과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를 지켜줘야 되는 아빠가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나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김해 그 야산 거기가 자기 아버지 산소 있는 데래요. 그 저 부산 뭐 그다음에 남해 이런 데 여행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주기로 간 거야. 자기 아버지 산소 있는 대로. 네. 그리고 그 야산에 차 대놓고 거기서 이제 애들 잠들게 했죠. 그 수면제 같은 거 먹여가지고 이제 그러고 살해했던 것 같은데 깨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심에서 이게 30년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유기징역도 교수님 진짜 말이 안 되는 그게 거 나 그때 아니에요? 열받아서 내가 펄펄 뛰었던 거예요. 네. 이런 놈한테 징역 30년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화가 나서 우리 방송할 때도 야 이거 말이 되냐 막 이랬는데 네. 요번 이제 항소심에서 네. 30년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무기 줬습니다. 아우, 무기징역 줬어요. 그나마 예. 이게 재판부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 사건은 네.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그렇죠. 미성년자 자녀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맞죠.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 그러니까 30년 그것만으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항소심 양형 네.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아버지한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볼 때. 아유 정말. 아버지 살려주셔야 하는 그 중학생 아들을 그런 식으로 죽이고 말이야. 그리고 애들도 다 컸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뭐 이런 천하의 딸은 죽이는 고등학생인데 무슨 조금만 있으면 성인 돼 갖고 예쁘게 아가씨 돼 갖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살 아이를 이렇게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그래서 이제 1심에서 30년 줬는데 네. 항소심에서 그나마 무기징역 무기로? 줬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형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맞죠. 정말 이거 화가 나가지고 그 고등학생 딸 중학생 아들 그 두 사람 아버지가 여행 가자고 수면제 먹은 상태에서 그냥 비몽사몽 흐느적거릴 때 아버지가 자기 목을 졸르고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봤을 때 그 극도의 어떤 공포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해. 정말 아버지 살려주세요 했대잖아 아들은. 이 천하의 죽일 놈의 새끼 죄를 이렇게 짓고 어떻게 지가 이건 무기징역 이제 밥 먹이는 것도 아까운 놈의 새끼인데 이거. 사람 새끼 갖고 양심이 있다면 돼지야지 지도.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 말이야. 아니 죽겠다고 자식들까지 그렇게 해놓고 왜 지는 이렇게 살아있어요. 버젓이. 항상 그러더라고 이 새끼들. 정말. 이거 진짜 그래도 그나마 무기징역으로 30년에서 상향 조정됐다는 게 그냥 위험사 뭐 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아이가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요. 애들이. 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세 번째 이슈 볼까요? 네. 아직도 이런 또라이 새끼들이 여전히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사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런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말씀드릴 이런 일들 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사회에 근절이 안 될까요? 강력 처벌. 저는 일본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본이 강력 처벌. 일본이 처벌이라고 생각해요. 처벌이 맞아요.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뭐 처벌이 말하기 좋은 저 인권주의자들 그분들 저도 인권 관련돼서 누구 못지않게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툭하면 그분들 그 얘기예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그게 맞아요. 처벌이 능사 아닌 거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살펴보면 네. 처벌입니다. 이건. 맞아요. 분명히 처벌이에요. 예. 강력 처벌하고 응징하면 뭐 저 옛날에 중동 같은 데서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손모가지 잘라버리니까 물건 떨어졌는 거 건드리지도 않는 데잖아요. 사실은 그 일반 예방의 효과예요. 그렇죠. 얘기하면. 일반 예방 효과죠 그게. 일단 뭐 다른 요인도 있어서 있죠. 그것도 찾아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대책으로 일본은 내가 볼 땐 강력한 처벌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 어떤 문제냐면 예. 귀갓길 여성 네. 또 역시 몰래 뒤따라가고 강제 주행한 새끼 또 나왔어요. 집에 그냥 쑥 들어가갖고 따라가 여성을 뒤에서부터 졸졸졸 따라가 밤에. 아유. 이게 지금 한두 건이냐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두 건이 일어났냐고. 이거 아주 처벌을 박살을 내놔버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신문 보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면 아주 응징을 해야 된다고 이거. 교수님 이런 게 사실은 다 사회의 그 안정과 믿음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우리 국민들이 내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지. 주거지가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인데. 그런 데까지 침해하는 놈들 예. 딱 뒤따라와서 그 여성들 이거를 날 때마다 그냥 그때 진짜 법이 정해놓은 최고의 형을 때려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 버릇 고치는데 네. 뭐씨 불구속 수사 벌금 몇 푼 맞아요. 뭐 별거 아니거든. 이게 그 또 이 사건도 또 그냥 강제추행이라고 하니까 또 간단하게 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의 집까지 뒤쫓아가서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나이 허쳐먹어갖고 30대로 된 새끼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새끼 뭐 늘 그러지 우발적인 무슨 개뿔이 우발이야. 여성이 가는데 뒤따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집까지 쫓아 들어갔는데 그 우발이란 말이 이게 씨알 맥히는 소리야? 계획이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빌라를 그 여성이 들어간 그 빌라를 남성이 그 30대 거예요? 남자 요놈이 따라 들어가고 빌라로 들어갔거든요. 예.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새끼 부다다닥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네. 여성이 신고했겠죠. 네. 요 내용 보니까 12일 날 밤 8시입니다. 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요 남성 이 새끼 쫓아가고 예. 여성 붙들고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뭐예요? 나 좀 만져줘. 아유 지금 자기 변태 같아. 중요 부위 만져줘. 이게 더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 그게 손을 이렇게 잡는 것보다 손 잡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들이대면. 아유 정말. 만져달라고 댐비면 여성 입장에서 자지러질 일이죠. 얼마나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나 좀 만져줘 하면서 손 끌어다가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확 잡아 움켜져서 터뜨려 버리지. 어우 정말. 진짜 그런 생각이 이런 새끼들 보면 막 같은 남자로서 혈압이 올라요. 비굴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얼마 이 추잡스러워요.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갖고 말이야. 부끄럽게 이 새끼들. 추잡스럽게. 추잡스러운 놈의 새끼들. 정의감을 갖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맞아요. 이런 더러운 짓을 더러운 하지 짓을 하지 말아야죠. 말고 살아야지. 그 지도 10달 배 아파서 지 엄마가 낳았을 애지중지해서 낳았을 거 아니야. 그렇게 낳은 놈의 새끼야. 이렇게 살아 인생을. 그래서 경찰이 결국 신고받고 출동해갖고 CCTV 추적했어요. 네네. 그 3시간 만에 이 새끼 잡았는데 네. 뭐 흉기 들고 여성을 위협하거나 이런 건 아니래요. 예.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성분 여성은 입장에서는 불쑥 나를 내 집까지 집에 따라 들어온 놈이 손 딱 잡더니 막 여기다가 자기 성기에다가 만져달라고 갖다 끌어대는 이 자지러질 일이 이거. 아유. 어? 지는 뭐 우발적으로 따라갖고 후회가 된다 했다는데 그 개똥 찢는 소리고 이거는 예. 이미 저 여성을 뒤에서부터 쫓아간 것 자체가 그 계획이에요. 맞아요. 우발이라는 얘기를 여기다 그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맞아요. 그래서 뭐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라면 이 시기에 이런 정도라면 구속영장 치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저는 영장 쳤을 거예요. 제가 현직이었으면. 이런 새끼들 영장 안 치면 영장 뒀다 뭐 있을게. 맞아요. 이거 화나 이거. 아유, 자 이게 한두 건이냐고 지금 요 근래.
계속 나잖아요. 이런 눈만 것도. 뜨면 나요. 눈만 뜨면. 여자 뒤따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쩌고 눈만 저쩌고. 뜨면 나는데 왜 맨날 이런 게 건절이 안 될까? 아유, 이렇게 불구속 처리되고 손방망이 넘어가봐야 뭐 벌금이나 떨어지고 대충 넘어가니까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예. 이거 해가지고 한 번 이런 짓 하면 한 5년 가서 저 빵에 산다고 맞아요. 생각해봐. 예. 안 해요. 맞아요. 예. 이거 잘못된 거예요. 교수님 이게 이런 그 손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게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피해자의 이 공포를 전혀 판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나 뭐 저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가 아니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 사건도 뭐 행위만 놓고 보자면 손목을 잡아갖고 끌은 거잖아요. 예. 별거 아니라고 보는 거. 그러면 이거 분명히 뭐 벌금이나 이 정도 나올 거 그럴 아니겠어요. 거예요. 그런데 손목을 잡아 끌었든 뭐 진짜 어떤 성적인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 입장 물론 그 경종은 있겠지만 그 공포감이나 그 어마무시한 불안이나 거예요. 이후에 그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이 여성 밤에 당분간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요. 당분간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못 돌아다닐 겁니다. 이사 갈 거예요. 그리고. 왜? 이 피해자가 나를 이렇게 가해한 남자가 벌금 받았대.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대. 또 이거 언제 알면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수사기관 그다음에 저 재판부까지 다 일치 단결해 가지고요. 네, 정말 일반 예방 효과로 경종을 울려줘야 돼요. 사회에. 맞아요. 이런 짓을 하면 박살난다는 큰일 걸 난다. 인식시켜줘야지. 그래야지 끊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맞아요. 반복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 강력 처벌을 하는 걸로 그럼요. 예방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교수님이 돼요,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강력 처벌이 100% 능사 아닐 수 있어요. 100% 그러면, 아닐 수 아유, 그렇죠. 있지만 아유, 그럼요.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영역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반복해서 일어나면 네. 또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언제까지 일 저지르면 교도소 보내고 일 저지르면 처벌하면 돼. 그럼 뭐 저 일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요? 맞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안 나게 해줘야지. 사법제도, 재판부, 사법부 이것도요. 사법부도 일반 예방에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물론 뭐 범죄를 예방하는 건 수사기관의 어떤 그 제1 사명일 수 있어요. 범죄를 예방하고 또 범인을 검거하고 네. 예방 활동과 수사 활동을 병행하는 건 수사기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수사해서 잡아갖고 기소하면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처벌만 하는 게 재판부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기능은 그렇게 나눠져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나 포괄해서 보면 그럼요. 형사사법제도를 포괄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일반 그 범죄 예방 효과라는 거는 사법부도 절대 거기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같이 협조해 줘야 돼요. 형량으로. 이게 교수님 어쨌든 범죄라는 건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합쳐져야 다 돼요. 합쳐져 가지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거기에서 사법부가 해줘야 될 의무는 경찰은 사전에 순찰 열심히 돌아서 예방하는 거 하고 그렇죠. 또 저 수사 파트에서는 이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 한 놈들 있으면 끝까지 쫓아서 잡는 것도 범죄 예방이에요. 네. 왜? 범죄를 저지르면 잡힌다는 반드시. 것을 인식시키는 거니까 그것도 범죄 예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넘기면 이런 처벌을 받는다는 거를 또 사법부가 말해줘야 돼요. 맞아요. 예. 이게 포괄인데 이거 진짜 난 요즘에 대한민국 형사 저 사법 체계 뭐 공박사나 저나 법학한 사람들이지만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진짜. 맞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거 뭐 인권 국가라서 그런 겁니까? 이건 인권하고 또 관계도 없는 일이에요. 예. 너무나 남의 아픔, 남의 피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무감한 세상이 됐다는 그 슬픔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약간 그런 약간 탁상공론, 탁상행정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 그러니까. 현 세태를 반영하고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건 아니에요. 이거 구속해야지 이런 놈 일단 영장 신청해놓고 기각되건 말건 구속영장 신청해버렸어야지. 그러게요. 이건 너무 이거 생각을 못하고 지 마누라나 지 누나나 지 여동생이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봐야지. 맞아요. 이 비굴한 새끼 말이야. 이 인생을 이렇게 더럽게 살아 자식이. 맞아요. 이런 건 사실 그냥 맞는 게 그냥 뒤지게 맞는 게 약인데 아유 쓰레기 같은 새끼. 네 번째 이슈 갈게요. 네 번째. 아유 화딱지 나네. 이건 내가 맨날 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맞아요. 또 똑같은 거죠. 뭐 내용만 달라진 거지 뭐. 예.
네 번째 이슈를 보면요. 이거는 2023년도 네. 5월 28일 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작년 5월 28일인가 거의 이즈음이네요. 네. 새벽 3시 15분에 네. 예, 이제 발생한 일인데 아마 뭐 특별한 뭐 직업이나 뭐가 없는 남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성을 하나 교제를 한 것 같아. 네. 2020년 1월부터 교제를 했대요. 그러니까 꽤 됐네요. 꽤 됐네요. 예. 그러다가 1월 달에 교제하다가 2020년 1월에 하다가 2020년 4월에 한 3개월 뒤에 예.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동거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네. 여자 집에 가서 거기에는 자녀도 여성의 자녀도 자녀가 2명이나 있었어요. 있었대요. 예, 예. 자녀도 2명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마 이제 5월 22일 한참 지난 다음에 네.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네. 이 여성이 아마 다른 남성을 또 알게 된 모양입니다. 아이고. 한 3개월 동거한 것 같고 네. 한 달.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동거하고 살다가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난 거는 사건 일어나기 한 달 전이네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또 솔직히 얘기했네. 나 다른 남자 만났으니까 뭐 헤어지자 이렇게. 애들도 있고 그런데 나 그만 너 그만 헤어지자 만나고 결별을 싶어. 통보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 일단 나갔겠지. 예, 예. 나갔겠지. 네. 근데 이제 이놈이 이제 열이 받는 거야. 날 두고 바람을 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를 내쫓았잖아. 예, 예, 예. 결별하자는 얘기는 그 집에 얹혀 나가라는 나가라는 거지. 소리랑 똑같은데 예, 예, 예. 나간 것 같아. 예. 나가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다가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5월 28일 날 새벽 3시 15분에 그 집으로 찾아가요, 이놈이. 네. 그래가지고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그놈 좋은 놈 아니다. 예. 뭐 쥐가 잘 있으면 뭐 그러겠어. 그러게요. 예. 그렇지만 여성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 받아줬다 안 이거죠.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놈이 이제 폭발해가지고 여성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어요. 아니 미안하다 이게 연인 사이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안 싫으면 맞으면 헤어지는 거죠.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뭐 부부 사이도 법적 부부도 헤어진 판국에 그 여자가 미안하다고 나 이제 너 못 만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살해한 죄로 예. 징역 10년을 1심에서 받았어요. 1심 재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이거는 자백이 하부자시. 난 이런 건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게 무슨 자백 의미가 하부자시고 있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예. 초범이고 아. 살인 사건도 초범 따지는 것도 웃겨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요. 살인 사람 죽였는데. 사람 죽이는 게 무슨 초범이야. 그다음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 요거는 참작 사유 합의는 되죠. 참작 사유 되죠. 그러니까 처벌을 불어나는 거. 그러면서도 저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양육하던 2명의 자녀들은 큰 상처를 안고 살게 됐다. 그러면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면서 10년 준 거예요. 이 심정 10년을. 이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엄마, 그러니까 아빠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집에 같이 살때요.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 엄마를 빼앗겼는데 그렇죠. 2명이나 되는 아이가 근데 징역 10년. 10년 떨어졌어요. 물론 뭐 합의 유족들하고 합의했다는 게 뭐 요게 좀 작용하는 건 맞지만 예. 여기서 뭐 범행을 자백했고 초범이고 이런 얘기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게 사족입니다.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범행 지가 자백 안 하면 뭐 범행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뭐 살인 사건에서 초범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럼요. 이미 사람 사람 죽였는데. 죽였는데 이런 얘기는 난 진짜 우리 판사님들이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뭐 합의한 것 때문에 10년 줬다고 보여져요. 살인 사건인데. 네.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네. 검찰도 그거 말이 됩니까 10년이? 그랬겠죠. 항소. 당연히. 예. 본인도 10년 너무 많아요. 나 합의까지 했는데. 아이고 엎드려 항소. 절을 해도 모자를 판국에 참. 항소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2심은 이제 검찰이나 그 피고인 양쪽 다 기각했어요. 그냥 10년 살아라. 10년이면 적정하다. 이제 아마 결국 또 불복해서 상고했어요. 이제 검찰은 이제 포기했는데 네. 이 피고는 피고인이 나 10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3심 상고한 겁니다. 대법원에. 대법원도 원심하고 똑같습니다. 10년 살아 이 새끼야. 사실은 10년 이거 나 같으면 이거 항소 상고하면 안 돼요. 그럼요. 아주 응?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람 죽여놓고 10년 살아야지.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이거 사실 사람 죽여놓고 10년 사는 거 우리 일반인들의 어떤 법감정으로 볼 때 이게 말도 맞습니까?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되죠. 소리죠 이게. 예. 그리고 우발입니까 이게?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찾아갔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조금 전에 뭐 했던 쫓아가고 여성 쫓아가고 그 추행하고 하는 놈들이나 이렇게 잠시 잠깐 사귀었다고 그래갖고 헤어지자고 그래 이별하자고 그랬다고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고 하는 거나 이게 맥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양상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러면 이거를 좀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비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엄청 단속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신고 활성화시키고 이건 수사기관의 몫이에요. 그러나 일이 발생하거나 사법부로 넘어가면 응징을 해줘야 돼요. 응징을. 일벌백계를. 맞아요. 그래서 이 경종을 울려줘야 되거든요. 요소유죄. 이런 짓 하면 신세 조진다. 맞아요. 형량 풀로 받는다. 이런 어떤 풍조도 이런 범죄 풍조가 있으면 그 범죄 풍조에 맞는 사법 풍조도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대응해줘야 된다고. 예. 그래야지 꺾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겨울 나가는데 53년도에 만드는 우리 평균 나이를 60세로 보고 형량 정한 거를 지금까지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그대로 두고 있어요. 지금 80세, 90세 시대인데. 적어도 한 죄당 평균 2008년에서 3년은 더 올려야지 맞아요. 맞아요. 다 바꿔야 돼요. 형법 체계 그 형량 진짜. 올려야 됩니다. 상향 조정해야 돼요. 왜 60세에서 맞춘 걸 지금까지 적용을 해요? 맞아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답답합니다 이거. 요즘에는 막 이런 풍조 보면 속이 상해요 속이. 그래서 저는 일선에서 그 경찰로 생활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솔직히. 그래 열심히 예방하는 거 미리미리 신고 유도하고 미리 제보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구속이 안 돼도 이런 새끼들은 무작정 영장 치자. 그러니까 쫄려라도 봐야 된다. 하루라도 유치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하루 처박아 놓을 수 있잖아 유치장에. 들어가 봐야 돼요 철장 안에.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라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저 새끼 대가 볼 때는 저거 영장이 발부될 확률은 반반도 안 돼. 검사선에서 또 기각되거나 검사가 신청해서 청구해서 판사한테 가서 판사가 기각하거나 거의 나갈 게 확실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권에서 제가 인권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안 할 사람을 억지 춘향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영장 신청을 하면 하루 반나절 정도 그 시간에 지옥 같은 시간을 유치장에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마음이 막 초조하면서 피 말리는 시간이지. 도장 찍으면 교도소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기로에 두어서 가슴 졸여 봐야지 사고 안 치더라고. 그럼요. 맞아요. 한 번 들어가고 영장 한 번씩 신청해 줘야지. 이 경우도 기각되더라도 영장 신청해서 유치장에 하루 정도 처박아 놨어요. 맞아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말 그 처벌이라는 게 우리가 교수님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의 빈도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학습의 기제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 강화시켜주는 거고 이 행동의 빈도를 낮춰주는 건 이제 처벌을 통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처벌이요 당사자한테 처벌로 여겨져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벌이라는 느낌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뭐 별것도 아니면. 이게 그냥 인간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그 심리학의 학습 기제거든요. 맞아요.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처벌이 처벌로. 벌금만 내면 되는데 뭐. 합의 뭐 그만인데 뭐. 사람 죽여도 몇 년 살고 나오면 되는데. 합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면. 정관 변호사 사면 되는데. 이렇게 돼서는. 이런 부분 등등 진짜 참 답답해요. 난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 형사사법 시스템은 전면적으로 뭔가 손을 봐야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안전한다는 느낌 못 가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집은요. 내 집은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잖아요. 주거의 평온. 내가 들어가면 그 안에서는 제일 평온하고 제일 안전해야 되는 장소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침해가 되고 있는데도 이 처벌이 솜방망이다?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일상생활의 어떤 틀을 흔드는 행위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불안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일단 무슨 일이 막 있는데 내가 집에 대문에 열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마치 소도와 같은 안전구역으로 들어왔다는 안도감이 생길 수 있어야지 그게 네. 맞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집까지 내가 침해를 받는다? 극강의 공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처벌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장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아무 데도 없죠. 뭐 어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그 소재예요. 맞아요. 예. 내 주거지가 침해받는 것까지 따라 들어가까지 침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적당히 만연화되고 있고 별게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있다는 건 우리 사회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맞아요. 예. 그럼 오직하면 그런 얘기죠.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게 이제 요즘에는 죄 짓는 거랑 똑같아. 목숨을 내놓고 그냥 내놓고 사는 거 비슷해요. 우리 딸이 그거 비슷한 얘기하더라고. 요즘 봐가지고는 아빠 어떻게 한국에서 여자로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 내놓고 사는 거 같아. 밤에 급한 일이 있어서 마트에 뭐 하나 사러 가려도 망설여지게 되고 이거 말 안 돼요. 맞아요. 기본 단위를 침입하는 범죄는요 예.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예. 지켜야 될 그냥 아성 같은 곳이라야 돼. 그만큼은. 맞아요. 주거지는. 아예 최소 침범 불가 네. 구역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침범한다면 이거는 안 되거든. 예. 그래, 답답해요. 나 요 근래에 아주 그래서 좀 요즘에 뭐 이런 거 비슷해서 논문도 지금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네. 한번 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